전자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모르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책 뒤에 보면은요, 참고 문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이 책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교수님은 이제 이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책 내용과 또 오징어 게임에 있는 그런 그 문명의 질병,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오늘 좀 들어보고, 궁금하신 점들은요, 댓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 잘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시 이제 요약을 하고, 새로운 또 우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지구의 전자기 현상이 어떤 거냐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이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전자기 현상과 함께 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책을 통하지 않았으면은 전혀 몰랐던 거죠. 뭐 지구의 전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지만은 이것이 우리 생명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잘 몰랐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다. 예.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게 결국은 자연 생태계의 피해, 또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지금 문명의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네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한 2만 명이 된다는 이 햇빛 알레르기. 근데 의사들도 그러고 언론에서도 햇빛 알레르기 원인이 햇빛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햇빛은 하나의 단지 자극제 역할을 했고, 진짜 원인은 뭐냐? 포르피린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르피린증은 뭐냐? 이건 병이 아니고 유전형질 자체가 이 포르피린을 만들어내는 대사에 효소 수치가 낮은 사람들, 그 인구의 한 약 5 내지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이건 전혀 어떤 그런 질병이 아니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 조그마한 어떤 그런 염색이 안 되는 사람, 화학물질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또 화장품을 못 쓰는 이런 사람들이 갖는 그런 하나의 유전적인 특징이다. 바로 이 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정말 이게 우리 생명체에 중요한데, 독특하게도 뭐냐, 이게 여기에 철이 들어가면은, 중간에 철이 들어가면 동물에서 헤모글로빈이 되고, 저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식물에서 클로로필 A가 된다는 거지. 둘 다가 뭐냐? 신기하네. 바로 신기하죠, 이게. 신기하게 이게 바로 산소에 관련되는. 그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식물은 산소를 만들어내고 동물은 그 산소를 소모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 물질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 포르피린은 생명의 원천인 산소 관련 대사에 이제 관련하는 그러한 물질이다. 그리고 이 포르피린증이라는 거, 그 다시 말해 포르피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가는 효소 8가지 중에 이제 그 효소가 8가지인데, 그것이 낮은 사람들은 유해 환경에 아주 민감한 유전 형질이다. 그 과거에 18세기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19세기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전기를 쓰지 않고 화학 물질이 없을 때는 이 생존에 도움이 됐다는 거지. 조금만 유해해도 금방 느끼기 때문에 하나의 오래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됐는데, 지금은 뭐냐, 우리가 워낙 많은 화학 물질을 쓰고 곳곳에 이 전기를 쓰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무선통신 시대에 특히 인공전자파가 이런 포르피린증을 유발해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의 전자파 과민증이 되고, 또 그 피부로서는 이 햇빛 알레르기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은 이 질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질병인 줄 알고 의사분들은 엉뚱한 치료를 하니까 자꾸 이제, 도저히 낫지 않는 병으로 아는데, 여기서 소위 말해가지고 자연에 가서 무선 통신이 없는, 전자파가 없는 그런 곳에 산다든지, 또 그걸 차단하는 망 같은 걸 사용하면은
괜찮고, 그게 또,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전자파 과민증에 있는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지. 과민증이 없더라도 조금씩 다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유해 환경, 이 전자파나 화학물질에 의해 가지고 포르피린 대사에 만성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 만성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당뇨나 심장병, 암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인공전자파가 바로 이 산소 전달 효소를 방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질병이 나타난다. 요까지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지난번에 했던 방송을 차례로 한번 다시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재밌다고 할까? 이거 재밌다 하기는 뭐 하지만은 전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거예요. 지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저 오길남 씨가 저분이 뭐냐? 저 나올 때 뇌종양 환자로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뇌종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뇌종양이 보면은 여기에 우리 보면은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요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 2016년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뭐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이 뭐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고 젊은 세대도 지금 계속해서 뇌종양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뇌종양의 저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거, 면역, 그다음 전자파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뇌 손상, 뭐 유독물질 노출, 유독화학물질 노출 바이러스 나오는데 이것이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요걸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외국 사례로 가지고, 우리나라에 자료는 없어가지고 외국 사례. 또 하나가 뭐냐, 여기 이제 간략하게 또 그 자폐아 문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 때문에 이게 자폐아에 대한 게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 자폐아가 지금 최근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저출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자폐아 출산 문제. 홍콩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아요, 지금. 우와. 이게 외국에 나와 있는 자료, 2017년도 나온 자료인데, 이게 바로 10,000명당 얼마냐. 지금 10,000명당 300명 가까이 지금. 왜냐하면 홍콩 같은 데도 이 도시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결국은 이게 인공전자파라는 게 외국에서 계속 이 분야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전혀 지금 뭐 노산 때문이라고 하는데 노산도 영향이 될 수는 있대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나. 우선 그러면은 내가 뇌종양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게 2018년도 전자파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때 60년대에 침묵의 봄이라는 게 유명한 저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 책은 화학물질에 대한데, 호르몬. 네. 예, 지금은 그 화학물질에 대한 것들은 거의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죠.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자파에 대한 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제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2018년도 나와 있는데, 이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 전자파 침묵의 봄에 나오는 책의 한 스토리를 제가 썼는 여기에 제가 이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는 이 책을 거의 대학원생 때부터 모아가지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전 세계의 중요한 환경재난 45개를 쭉 조금씩 작게 요약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도 이걸 집어넣었어요. 2020년도에 개정판을 내면서 했는데, 거기에 간략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바로 처음 시작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연이어 뇌종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93년도부터 시작되었던 뇌종양 사망은 2000년대 들어와서 더욱 많아졌다. 주목할 점은 직원 7명, 우와. 학생 3명이 모두 이 대학 나샤티르홀 301호실이나 옆호실에 있었던
이랬던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야. 그러면서 저기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돼 있고, 전자파 침묵에 보면은 상당히 좀 자세하게 천체적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나사티르 홀에서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사망, 300km 아니면 300km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 뇌종양으로 왜 이랬느냐.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이걸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아, 사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은 리차드 파버라는 이 학생이 대학원생인데, 이 대학원생이 죽으니까 엄마가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엄마가 직접 나서가지고 왜 우리 애가 이 뇌종양으로 죽어야 되느냐. 이걸 조사를 한 스토리가 여기에 다 있어요. 보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바로 이 나사티르 홀의 131호에 1호실에서 이런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예. 바로 얘예요. 얘가 그 대학교의 정치학과 석사 과정의 그 학생이었는데, 그 2008년도에 이제 죽었고,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죽은 애 사진 들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분이 버지니아 파버라고, 같이 이제 죽은 아들, 레이트슨, 사망한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는 이 엄마가 그걸 하고. 그리고 얘가 죽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뇌종양을 잘 수술을 많이 하는 데가 듀크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있는 그 병원이랍니다. 거기서 이제 찍었는 건데, 보면은, 그리고 이때 얘가 이 리차드 파버가 그 뇌종양 센터에서 수술하고 할 때 테드 케네디 미 상원 의원이죠. 이분도 거기에서 뇌종양 수술을 하고, 이분도 나중에 얘보다 늦게 죽었어요. 그 이분도 뇌종양으로 이제 그걸 했던 거지.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책에 나온 제가 원문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 얘를 진단한 의사, 닥터 탄투와이아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휴대폰이 his cell phone was the culprit. 이 말은 범인이다. 이 셀폰인 때문에 얘가 뇌종양이 걸렸다. 그리고 이 리차드의 튜머는 암은 말이에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was located in his right frontal lobe. 바로 이거예요. 전두엽이라고, 우리말로는 전두엽이라는 데인데, 이 전두엽에 암이 생겼고, 오른쪽 전두엽에 이 암이 있었고, 그리고 얘는 he was right-handed, 오른손잡이였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드니까 휴대폰에 전자파에 해가지고 오른쪽에 저걸 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얘기를 뭔가 하면 자기가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거의 매일 2-3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뇌종양도 여러 가지 병명이 있는 말이에요. 악성종양 GBM이라 해가지고 글리오블라스토마 멀티포멈, 이게 아주 자주 많이 생기는 악성종양이랍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얘가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상한 거는 뭔가 하면은, 왜 그러면은 얘는 하루에 2-3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해가지고 했는데, 이 암이 걸렸는데, 뇌종양이 걸렸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느냐.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 빌딩 옆에 이게 고성능 중계기 안테나가 위치해 있어. 학교에서. 근데 이 고성능 중계기 안테나, GWEN이라는 게, 그라운드 웨이브 이멀전시 네트워크라고 이게 있었는데, 이게 거의 한 116km를 커버하는, 제법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는 거죠. 서울, 경기도권 정도를 커버하는 이런 정도의 그게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얘들이 다, 이게 되는 게 뭔가 바로 이런 얘들은 뭔가 하면은 GWEN 부근의 빌딩에서 뇌종양이 걸렸고, GWEN, 얘들은 이거 건물 바로 옆에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요 건물 옆에 있는 애를 또 이제 저걸 한 거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된다고
대학에다가 얘기하니까 대학에서도 뭐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분명한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재밌는 게 저도 이거 보고 놀랐던 게 뭔가 하면은 아놀드 스와네체그 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그 저 영화 유명한 영화 예. 있죠. 예. I'll be back 하면서 나오는 그 영화 그 영화 배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어요. 네. 이 주지사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주지사는 다시 대학을 돌려보내고 뭐 그런 얘기도 그 책에 나와요. 아. 그 책에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거 했어요. 결국은 대학에서도 조사를 했지만은 대학에서는 뭐냐면은 결론은 휴대폰 장시간 사용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집단에 대해서는 원인을 못 밝혔어요. 아. 이 엄마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 엄마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슈화가 되고 이 사건이 나고 하니까 또 하나의 이게 보고가 됐어요. 바로 캘리포니아에 이건 다른 대학이에요. 네.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분교예요. 여기에 이 UCSD, UC 샌디에고라 해도 여기서도 집단 암 발생 사건이 있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뭐냐 그 유방암 걸린 사람이 8명. 그 리트러처빌 우리가 하면 인문관 정도 되는 거죠. 네. 인문관 빌딩에 8명의 유방암 환자가 있었고 그리고 2명이 죽었다. 자세한 내용도 뭐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간략하게 영어 그대로. 그래가 거기서 보십시오. 교수하고 이 대학원생 교직원들이 이 관을 들고 시위도 하고 말이에요. 왜 대학에 왜 이런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느냐. 캔서 이꼴 하이어 에듀케이션 고등교육하고 캔서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집단 그걸 하고 또 방송에서도 말이에요.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죠. 이 텔레비에서 미국의 ABC 같은 데서도 나오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 건물을 셧다운 시켜야 된다. 더 이상 사람 쓰면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엘리베이터 모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가까이에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엘리베이터 모터에 원래 이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네. 가까이 가면은. 네.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영어 그대로 했죠. EMF 이게 전자파예요. 전자파에 노출되니까 대학에서 이 지역을 철수하고 사람 그렇게는 리플레이스 엘리베이터 모터 디바이스 거기에 지금 사용하던 엘리베이터 모터들을 교체했다는 거죠. 교체하